자, 안녕하세요. 18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엔 뭘 했냐면 HTTP 요청 메시지를 손 메시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 그럼 이제 손 메시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어태치먼트를 떼어내서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메시지로부터 이제 첨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손 메시지 객체가 있겠죠? 전 시간에 만들었어요. 자, 손 메시지 객체를 첨부 파일 집합인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습니다. 이 이터레이터 객체는 첨부 파일 집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첨부 파일이 있으면, 만약 첨부 파일이 있으면 어태치먼트 파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첨부 파일을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첨부 파일이 없으면 소폴트 메시지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을 해줄 거예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하나씩 첨부 파일을 얻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시죠? 하나의 어떤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손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 파일 집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손 메시지에서 우리가 get attachment라는 이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손 메시지가 가령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어태치먼트 첨부 파일이 1개, 2개, 3개, 4개 있어요. 자, 요 4개가 바로 이터레이터 객체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get attachment라는 이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이터레이터 객체로 반환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었으니까 이터레이터 객체 하나씩 방문하면서 첨부 파일을 얻으면 되겠죠. 자, 이때 iterator.hasNex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while문을 가지고 이터레이터 객체를 하나씩 방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터레이터의 nex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제 다음에 있는 이터레이터 객체가 반환되게 되겠죠. 자, 이터레이터의 반환 객체는 오브젝트예요. 그거를 우리가 attachment part라는 객체로 형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attachment part 클래스는 뭐 하는 거냐면 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클래스가 바로 attachment part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get attach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고 이터레이터 객체를 while문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문하면서 attachment part라는 손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는 하나의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attachment part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ttachment part라는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객체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일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죠. 자, 이 attachment part라는 요 클래스에는 get content i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뭐냐면 첨부 파일을 나타내고 있는 첨부 파일이 가지고 있는 id를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mime 타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호출하면 되냐? get content typ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첨부 파일이 나타내는 mime 타입이 스트링 형태로 반환되게 됩니다. 가령 대표적인 mime 타입엔 이런 것들이 있겠죠. 텍스트 플레인이냐, 텍스트 HTML이냐, 이미지 JPG냐, 이미지 GIF냐, 이런 형태로 이제 mime 타입을 나타내게 되는데 get content 타입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의 문자열이 스트링 형태로 반환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와 컨텐츠 타입을 얻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그럼 첨부 파일의 내용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첨부 파일의 내용을 얻기 위해서는 get cont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get content라는 이 메소드의 반환형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인데 이 get content의 반환형이 좀 사실 특이한 이유가 get content 메소드의 반환형은 오브젝트지만 사실 이 get content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이 첨부 파일의 mime 타입에 따라서 알아서 변환 타입의 형을 지정해 주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첨부 파일의 컨텐츠 타입이 GIF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자, 이미지 첨부 파일의 mime 타입이 이미지 GIF예요. 좀 글씨가 엉망이 됐지만 어쨌든 이미지 GIF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어태치먼트 파트 클래스에서
getContent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getContent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뭐라 그랬어요? 오브젝트라고 그랬어요. 오브젝트. 자, 근데 getContent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오브젝트지만 사실 이 getContent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딱 수행하는 순간 데이터 컨텐츠 핸들러라는 이 객체가 첨부 파일의 마임 타입을 딱 보고 어떤 걸로 형변환을 해서 써야 될지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미지 GIF라고 했죠? 이미지 GIF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getConte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쓸 수 있느냐? 바로 자바 AWT 밑에 있는 이미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엔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 플레인이라고 하자고요. 뭐 이런 마임 타입을 가진 첨부 파일이 전달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getContent 메소드를 딱 수행하는 순간 데이터 컨텐츠 핸들러라는 요 객체가 이거 일반 텍스트 문자열이네? 이거는 스트링으로 처리해라 라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이너리 파일일 경우에는 뭘로 지정하냐면 inputStream이라는 객체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getContents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뭐 스트링 형태든 뭐 이미지 객체든 inputStream 객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getContents 메소드를 이용해서 첨부 파일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핸들러를 직접 얻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핸들러는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 타입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래스인데요. 이 getDataHandl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뭐 바이너리 형태로 처리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getDataHandler라는 이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바로 데이터 핸들러예요. 자, 데이터 핸들러를 얻으면 데이터 핸들러의 getInputStrea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InputStream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뭐 바이너리 파일을 처리할 때랑 뭐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첨부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뭐 이미지 파일도 저는 바이너리 형태로 읽어서 처리를 하고 싶고 스트링의 파일도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마임 타입을 가진 파일도 저는 인풋스트림 형태로 처리하고 싶어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첨부 파일을 처리할 겁니다. 자, 어태치먼트 파트 클래스에 getDataHandler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핸들러 객체를 얻을 수 있어요. 첨부 파일의 내용을 데이터 핸들러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핸들러 객체의 getInputStrea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InputStream 객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InputStream 객체를 얻었으니까 이거 뭐 하면 돼요? 파일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파일에 쓰기만 하면 돼요. 뭐 결코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일에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스트림 객체를 이제 파일에 쓰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파일에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딱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전체 소스 코드는 이렇습니다. 자, 우선 앞서 뭐 손메시지 객체 생성하는 거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손메시지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자, 제가 save attachment라는 이런 메소드 만들었어요. 이 save attachment라는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손메시지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이 손메시지로부터 첨부 파일 집합을 나타내는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어태치먼트 파트를 얻고 그 어태치먼트 파트를 가지고 첨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바로 save attachment라는 메소드예요. 자, 우선 손 메시지에서 getAttach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었어요. 첨부 파일 집합을 나타내는 객체죠. 자, 이터레이터 객체에 while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처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attachment part라는 하나의 첨부 파일을 의미하는 attachment part 객체를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의 아이디와 컨텐츠 타입을 얻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파일의 확장자를 뭐 txt다, html이다, jpg다, gif다 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에서 get data handler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핸들러를 얻고 get input stream 메소드를 이용해서 input stream 객체를 얻었어요. 자, input stream 객체를 얻었으니까 파일 객체 만들어서 이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쓰시기만 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은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쉽게 잘 따라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뭘 했느냐? 생성된 솜 메시지로부터 첨부 파일을 얻어내서 첨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첨부 파일이 잘 작성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를 이제 성공 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고, 만약 첨부 파일이 잘못됐으면 소 폴트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를 전송해주는 이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